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대비 백선 특강 51번부터 60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백선 문제는 한 번 보시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이 백선 지문은 꼭 익히도록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거나 이 해설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 지문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입니다. 글자 수가 다릅니다. 그럼 이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 이후 소유권 취득하거나 빌린 자,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저기들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되면 다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안 쫓겨나니까 안 불쌍합니다. 그럼 이 제3취득자는 부동산이 경매 나왔을 때 경락인,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라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확정된 채권액 전액 3억 5천을 전부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이 제3취득자죠. 또는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이 사람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이 제3취득자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그 비용을 경매 배당손이 1순위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X까지 꼭 챙기세요. 저당권 효력 범위가 저당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럼 358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과 종물, 종물이 미친다. 종물에 종된 권리도 포함되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합의 약정이죠.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우선하니까 이 358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즉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부동산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종물, 부합물, 종된 권리 다 미칩니다. 다 같은 몸이죠? 다 미치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얘들이 나중에 나와도 한 몸이라 다 미칩니다. 즉 내가 60kg일 때 암 걸렸어요. 저당권을 암세포로 비유하면 그리고 20kg 쪘거든요. 그럼 찐살이도 암세포 다 파고 들어옵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비교할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51번입니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갖지 않습니다. 지역권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2번 저당부동산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는 전액변제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이 지연이자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는 제3취득자 아니죠. 이 사람은 저당 부동산의 피담우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다음 법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동그라미 쳐요. 협의취득은 두 글자로 매매라
매매대금 물상대의 못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 이 보상금의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의 물상대의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종된 권리를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제3자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나오면 유효죠. 유효. 따라서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두 개 비교하세요.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 나오면 저당권 다 지워야 돼요.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저당권 등기 지워야 돼요. 회복될 수 없답니다. 5번이 종된 권리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제일 끝에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치고 미친다. 종된 권리 미칩니다. 53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기억. 저당권 목적인 건물에 중축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가 봐야 돼요. 중축 동그라미 쳐요. 그럼 뒤에 독립적 효용이 없으니까 부합된 거라 효력이 미칩니다. 이건 부합물이죠. 니은 디귿 두 개 보세요. 니은 저당권자 설정 이전 동그라미 쳐요. 디귿도 저당권 설정 이후 동그라미 쳐요. 그럼 니은 설정 이전 저당부동산 종물 미치고 디귿도 설정 이후 저당부동산의 부합물 다 미칩니다. 리을은 제일 끝 단어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치시면 종된 권리 다 미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된 후 동그라미 쳐요. 이미 늦었습니다.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할 수 없습니다.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얘는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동그라미 쳐요. 매수인 될 수 있죠.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종된 권리 미친다. 맞았습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다 압류 이후죠.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쳐요. 이게 과실, 법정 과실이죠. 그럼 압류 후만 미치는 거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가 건물을 소유 동그라미 쳐요. 소유한 때는 일괄계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괄계매 청구는 설정자 소유 건물일 때 인정되고 여기처럼 제3자 소유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매매대금 동그라미 쳐요. 매매대금에 물상대의 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의 사유는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예요. 매매나 임대차 없습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 X. 단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땐 예외적 가능합니다. 근데 원칙은 안 됩니다. 2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시효 완성 소멸하면 저당권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4번 대유할 물건이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에 압류된 경우 물상대의 가능합니다.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같은 말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을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의 근저당권 을이 있고 아래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또는 전세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선순위 근저당 을 채권 확정 시기를 물어보는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한 날 그날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이 됐죠? 이후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 포인트입니다. 56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한도액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2번 채무자 채무액, 자 3억 5천 써봐요.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에 3억 써보세요.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단 물상무증인 돈 넘쳐요. 채무자 아니죠? 물상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죠? 그냥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답니다. 뒷부분 다 틀렸습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자, 확정 이후 동그라미쳐요.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누가 경매했는가? 4번은 근저당권자죠? 그럼 경매 신청 시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맞았습니다. 5번 근저당권의 그 다음 동그라미쳐요. 후순위 담보권자 동그라미. 얘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한 때에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피담보채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니은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 동그라미쳐요. 채무자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채권 최고액 맞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여 동그라미칩니다. 경매 신청 시 동그라미쳐요. 신청 시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 개시 결정 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에 동그라미쳐요. 취하면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리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근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외웠죠. 민법에서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도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등기법에서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계약법입니다. 58번 청약 승낙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다음 가로쳐나요 사실 있는 때 가로 맞았습니다. 사실 안 때 틀리죠? 인식한 때 틀립니다.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이게 의사 실현이라 있는 때입니다. 2번 소량 지정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 써보세요.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의 200평이라고 씁니다. 그럼 20평 미달하죠? 미달하는 경우에 그럼 경우에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평 대금 감액 청구합니다. 이거 유효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 틀렸어요. 자, 그 뒤에 그 미달 부분만큼 무효임을 들어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 계약은 유효거든요. 그 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효일 때 나오고 계약 체결상 과실도 무효일 때 나옵니다. 근데 이 계약은 유효라 무효 효과 나올 수 없습니다. 3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의 승무는 구체적 확정적 맞죠?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한 경우 연착된 승낙이죠. 다음 청약자는 1. 자, 새 청약 동남자요. 새 청약으로 보아서 승낙할 수 있습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5번이 528조 1항 1항입니다. 528조입니다. 59번 민법상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이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실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유효입니다. 발생한 후 제한명령자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죠. 따라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3번이 격승발. 격제야 간 계약은 다른 의사합시가 없으면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격승발이에요.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의라 2번은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4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응서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면 그냥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돼요. 상대방은 자, 회답할 의무 동그라미쳐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승낙한 적 없습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5 표시 무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표시를 5 잘못해도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으니까 취소 X. 이 취소 X를 꼭 외우셔야 돼요. 즉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에 매매 합의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착오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줬고 연달아 착오, 실수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의 서를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을이 평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취했죠? X토지죠. 근데 지금 현재 Y토지로 표시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된 표시 다 지우면 되죠. 우리 화장하다가 화장을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된 화장 다 지우죠? 다 지워요. Y 지웁니다. 그리고 X토지 바꿔주면 되죠. Y토지 등기부는 다 잘못했죠. 등기가 다 효력 없습니다. 다 말소해줘요. 이제 화장 다 지웠죠. 그러면 생얼로 나가요. 다시 화장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이제 원래 화장하려는 그 위치, 원래 화장하려는 그 위치에 이렇게 화장하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결론, X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X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이전해야 돼요. 그리고 Y토지는 매매계약도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 X. 결국 둘 다 취소 X입니다. 그래서 표시 후에 취소 X. 자, 60번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 거절 맞죠? 거절과 동시에 자, 새 청약 동남쳐요. 새 청약으로 봅니다.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한번 갑은 을 소유, 자 X토지 동남쳐요.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 동남쳐요. 합의하이세나 계약서에는 Y토지 동그라미 잘못 기재 동그라미쳐요. 잘못 기재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면 이게 5표시 무효죠. 그럼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당사자를 착오 이유로 자 취소 동그라미쳐요. 할 수 있다 들렸죠. 취소 X입니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자, 상당한 기간 동남칩니다. 상당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이처럼 기간 정의한다 하면 무조건 틀렸다 했죠. 기간 안 정할 때 어떻게 할지 다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번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가 공용 수용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죠. 그 다음 매도인의 수용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기속 동남처요. 기속되는 건 아니죠.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51번부터 60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